2장 독재 정권을 만드는 원인. 나는 상승 마스터 수리아입니다. 앞서 대천사 미카엘이 언급했던 말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모든 독재자가 어느 정도 의식 수준에서는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독재자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독재가 무엇인지, 독재 정권이 왜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부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마오쩌둥에 대해 자주 언급은 하지만 심지어 요즘도 그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우상이 된 대상을 과감하게 비판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스탈린을 비판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러시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스탈린이 1위였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 시인에게 추월당했지만 오랫동안 스탈린은 실제적인 우승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의 잔혹함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독재자의 잔혹함에 대해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독재자가 국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정직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끌던 국민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위해서는 국민을 얼마든지 희생시키려 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마오쩌둥은 그가 추구하던 이상이 있었지만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이상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독재 형태의 정부를 가졌었거나 최근까지 독재 체제였던 어떤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부인의 요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와는 차이점을 느낄 것입니다. 히틀러는 대체로 보편적인 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를 숭배하는 새로운 나치즘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과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히틀러의 악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히틀러를 볼 때 그의 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히틀러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을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설명을 내놓으려 합니다. 히틀러의 가족력이 어떻고 양육 과정이 어떻고 그의 심리, 유전자 등등이 어떻다는 식으로 분석합니다. 독재자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세상의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소수의 사람이 대중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일들을 자행합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나 권력을 유지해왔던 독재자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권력을 놓아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히틀러는 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군대 주변을 배회하며 계속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개발될지도 모를 슈퍼무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통적인 과학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독재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자기 국민과도 괴리될 정도로까지 광적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실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또한 상승 마스터의 이전 체제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식을 매우 주의를 기울여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했던 나의 생애들 책에서 우리가 압축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재자를 이해하는 결정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읽기 쉽게 요약된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의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소수의 인간이 육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이 사실을 왜 인식하려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대답은 이 세상의 주된 사고체계들이 어떤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졌고 그 세력들은 사람들이 지구의 기본 역학, 즉 지구에서의 삶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세력들은 행성 지구가 매우 다양한 생명 흐름이 육화한 광범위한 의식의 영역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타락한 존재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적 관념이 없고 인간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육화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인간으로 보기는 하지만 자신을 그 대중보다 우월한 존재나 특별한 계층으로 봅니다. 이제 세상은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새 옷에 대한 동화와 비슷합니다. 황제의 측근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한 걸음 물러서서 황제를 살펴보고 그가 벌거벗었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존중심도 없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수많은 사람을 서슴없이 희생시키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완전한 경시입니다. 더 이상 독재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 이것은 세상이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 일반 심리학에서 알려진 인간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해보며 독재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의 마음도 전혀 없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 내의 어떠한 직위도, 지구에서 인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집단의식이 점차 성장하여 이것을 인식할 준비가 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로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인식을 위한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져서 깨어나 영감을 받고 상승 마스터와 조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상승 마스터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초점을 바꿔 의식을 전환하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 그런데 독재자는 벌거벗었구나. 그들은 이들 존재가 누구인지 적나라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개념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존재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현대 민주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께서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절대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영토를 정복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준비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직 소수 그룹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독재자는 자기도취자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자기도취적 인격장애나 자기도취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을 언급하는 심리학의 발달의 기초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독재자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정신병과 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심리학이 분류한 이른바 자기도취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무지의 구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갑자기 대중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더 나은 형태의 리더십에 대한 거센 요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오메가 측면은 사람들이 애초에 독재자가 왜 생겨났는지, 왜 아직도 세상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천사 미카엘께서 말했듯이 독재자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어느 정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천사 미카엘께서 언급했듯이 우월성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환기하고 싶은 것은 약간 다른 욕구입니다.